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아에서 이 ALS, 오늘 애저 랩 서비스를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릴 손우두라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애저 랩 서비스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대면 수업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슈가 있고,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이제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전산실 환경을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시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격으로 수업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소프트웨어, 팀즈라던가 아니면 다른 타사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많이 수업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그러한 수업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전산실에 있는 PC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애저 랩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PC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관리가 쉽도록 사용할 수 있는 PC가 바로 애저 랩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요즘 AI 서비스라든가 혹은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갖춘 학생들, 이제 인재 양성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는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고사양 PC들이 있는데, 혹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관리하고 설치하는 PC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애저 랩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구되는 실습 환경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의 이제 보안 업데이트, 이런 최신 소프트웨어 환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리눅스라든가 윈도우즈뿐만이 아니라 리눅스의 우분투라든가 레드핫 이러한 부분들의 최신 OS 소프트웨어 사용, 그리고 이제 그러한 PC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클라우드 부문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전산실에서 만약에 PC를 안 끄고 갔을 때에는 별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클라우드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만약에 켜놓고 이 PC를 안 끄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이러한 부분도 제어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간을 제어한다거나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만 제공한 뒤에 그 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혹은 학생들이 PC 사용간에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키보드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PC가 자동으로 꺼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설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또 애저 랩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PC 사용 시간 및 온오프 할당, 이러한 제어 부분들이 이제 전체 PC에서 단순하게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애저 랩 서비스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전산실에 있는 PC는 아무래도 PC가 고장 난다거나 혹은 안 켜진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이런 비용 또는 그런 관리에 대한 부담들이 아무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짐으로써 만약에 PC가 고장 난다거나 아니면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초기화라든가 혹은 그런 백업 환경도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관리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물리적, 이제 기존에 있던 전산실 PC하고 애저 랩 서비스 기반의 실습 환경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물리적, 이제 기존 온프레미스 물리 PC 실습 환경을 보시면은 PC가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구매 후에 10년, 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분명히 PC는 지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들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장애나 이런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필요한 게 바로 물리적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환경 준비를 위한 이제 개별 PC 이러한 부분들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실습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인크래프트라든가 혹은 뭐 파워포인트, 워드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40대의 PC가 전산실에 있다고 하면은 그 40대의 PC에 각각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세팅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일일이 다 수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장시간이 소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실습실에서만 이제 접속 가능한 제한된 실습 환경.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 PC에 해당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도 만약에 그 PC에서 작업을 못하게 된다면은 그 자료를 어딘가에 뭐 옮겨 담는다던가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인터넷이 있는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다른 PC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모바일에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애저 앱 서비스이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PC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인데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PC 장애 및 노후화와 관련되어서 5년, 10년, 20년이 되면은 해당 PC에 이제 하드웨어들을 교체하고 그리고 뭐 에어컨이라던가 뭐 전기세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랩 서비스 기반의 이제 실습 환경을 보시면 애저 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습 환경,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할 때 하나의 PC에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PC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필요한 워드라던가 파워포인트, 뭐 여러 가지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만약에 40대의 PC에서 그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게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일종의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의 환경 세팅이 이루어진 PC를 40대의 PC를 이제 복제를 해서 40대의 PC가 이제 모두 동일한 환경이 조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실습 환경, 이용 시간 및 비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부분인데 실습 환경의 이제 이용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은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애저 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에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에게는 뭐 10시간, 저 학생에게는 뭐 5시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전체 학생에 대해서 뭐 3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게 되면 그 시간이 넘어간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넘어간 사용은 이제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시간이 만약에 전부 사용이 되었을 경우 이제 해당 PC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PC가 켜지지 않고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접속하여 실습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전산실은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가 문을 닫는다거나 혹은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애저 랩 서비스는 이제 학생이 PC의 한 대를 할당을 받아서 그 PC를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만 있다면은 뭐 모바일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PC가 집 PC뿐만 아니라 PC방에 있는 PC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PC를 계속해서 아무 PC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로는 이제 실습 시간 지정 및 실습 시간 파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10시간, 5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학생별로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ALS 기반의 이제 실습 환경을 사용했을 때 이제 기대 효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일단 절감이 될 거고 그리고 OS 및 소프트웨어 환경 같은 부분들도 이제 최신화하실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한 환경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사양 PC에서도 최신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은 이 저사양 P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환경이 느려서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못 쓴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ALS 같은 경우에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저사양 PC라도 다만 접속을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저사양 PC를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사양 PC에서도 이제 최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PC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대 효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한 대의 PC에만 설치를 하시고 배포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몇 가지 클릭만으로 이제 손쉬운 배포, 그리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도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여러 대의 PC를 한 번에 배포하실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습 시간, 그리고 뭐 사용자가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PC가 꺼지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도 제공된다는 것이 기대 효과입니다. 지금 ALS의 이제 하나의 개념 중 하나가,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이 템플릿 VM이라고 하는 PC를 이 PC 안에 뭐 크롬이라든가 뭐 엣지,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템플릿 VM에서 게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게시라는 버튼을 누르고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은 뭐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의 PC들이 이제 생성돼서 그 학생들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신다고 보겠습니다. 그 각각의 PC는 이제 학생들이 개인당 한 대의 PC를 이제 소유하고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전산실의 P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용 PC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꺼질 경우에 그 PC에 뭐 드라이브, 문서들이 초기화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ALS 같은 경우에는 각 학생이 하나의 PC를 사용하고 안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ALS의 이제 뭐 구성이나 배포 흐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S는 보통 이제 랩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제 클래스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뭐 마인크래프트 수업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하나의 클래스룸을 생성을 하셔서, 그래서 템플릿 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C의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코어 또는 4코어, 8코어 등의 이미지와 뭐 윈도우스나 혹은 리눅스 같은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러한 템플릿 VM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템플릿 VM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설치를 하신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대의 PC를 한 번에 복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데모를 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ALS를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보통 고사양의 PC, 예를 들어서 뭐 GPU 머신이 필요한 그러한 PC들이나 혹은 동일한 환경,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뭐 엣지를 사용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 근데 크롬은 사용했는데 또 누구는 된다. 이러한 환경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일일이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을 고쳐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ALS는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LS의 구성 및 흐름도 상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데모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데모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ALS의 이제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현재 이제 관리자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클래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템플릿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제 세팅하는 P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 중지됨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실행해서 이제 파일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PC에 연결하는 방법도 사실 되게 쉬워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이 템플릿 VM에 접속을 해서 이제 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상태이고 이러한 PC가 설치된 상태에서 이 게시라는 버튼이 있죠. 이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숫자에 맞게 이제 이 가상머신 풀 버튼에 보시면 이렇게 PC가 여러 대로 복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랩 용량을 한 대로 설정해서 지금 한 대밖에 접속이 안 되는데 이거를 뭐 20대로 늘려서 20대를 복제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20대의 PC가 이제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약에 20대를 복제한 PC 같은 경우에도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추가를 통해서 보시면은 5365 오피스 365 계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셔서 이제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이 CSV 파일을 이용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하나의 학생이 접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개인 계정을 사용해서 현재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 계정을 이용해서 이 클라우드 PC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통 이제 뭐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뭐 3시부터 6시 이렇게 수업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ALS에서 일정이라는 것을 보시면 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예약된 이벤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시작 시간과 중지 시간을 정해 놓을 수 있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2시부터 4시까지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매주 뭐 월요일 혹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복형 이벤트로 매주 월요일 2시부터 뭐 4시까지 이렇게 반복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이것도 부분인데 설정해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PC를 사용하고 종료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ALS 같은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PC가 켜져 있는 시간 동안 비용이 계속 과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설정입니다. 보시면은 이 가상 머신이 유휴 상태일 때 사용자 연결을 끊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휴 상태라는 것은 보시면은 이제 키보드나 보시면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이 없을 때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이 뭐 30분이 지났을 때 해당 클라우드 가상 머신을 이제 종료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사용해 놓고 이제 만약에 PC를 켜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제 30분 뒤에는 적어도 PC가 이제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PC가 실행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 상태에서 실행된 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과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 비용이 과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야 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버튼을 까먹지 않고 안 누를 경우에는 비용이 계속 과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켜놓고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이제 가상 머신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학생 입장에서 로그인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최초에 1회만 제외하고 모두 이 labs.azure.com이라는 주소에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최초 1회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 링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등록 링크를 학생들에게 1회만 배포해 주셔서 처음에만 이 링크를 접속해서 해당 학생이 이 머신들을 하나 할당받을 수 있는 링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labs.azure.com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각각의 만약에 여러 대의 PC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PC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러 대의 PC가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시면 이 4코어 8램 이 가상 머신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용자 시간 보시면은 사용자 시간도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용자 시간에 대해서도 보시면 지금 수업 중에만 사용 가능이라는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시간에는 함부로 PC를 껐다가 뭐 킨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시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른 가상 머신을 할당 받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시면 10시간을 할당 받았는데 이 10시간 중에 0.4시간 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표시되고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바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자신이 사용한 시간을 체크하고 이제 얼마나 자신이 사용했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시간에 맞춰서 학생들도 시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아까 등록 링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등록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최초에만 먼저 등록을 해주는 링크로서 그냥 단톡방이라든가 혹은 이제 가상 비대면 수업 시에 이제 뭐 링크를 전달한다던가 그런 형태로만 한번 최초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가상머신 풀이 있는데 이 가상머신 풀에 보시면은 이 사용된 할당량 시간 이 제어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제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을 선택해 주시면은 할당된 시간도 보시면 이렇게 1시간이 아니라 뭐 10시간 이런 식으로 추가 시간을 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 랩을 하나의 클래스룸을 만드는 것만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PC에도 여러 개의 스펙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스펙에 맞게 여러 가지 보시면은 뭐 GPU가 들어간 머신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일반 CPU가 들어간 PC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지도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위한 이미지들도 있고 뭐 리눅스라든가 SQL 서버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조금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데모를 보면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하나씩 조금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학생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학 수업 혹은 뭐 컴퓨터 수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이 머신 수는 이제 학생들이 사용할 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수가 20명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 가상 머신 수도 2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20대가 한 번에 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머신에 필요한 이제 사양이라든가 혹은 운영 체제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고사양 예를 들어서 뭐 마인크래프트나 그러한 이제 복잡하지 않은 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조금 낮은 스펙을 사용하셔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시거나 혹은 만약에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약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소형 GPU가 들어간 스펙을 선택하신 뒤에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머신의 이제 로그인 계정 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로그인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이 로그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처음에 윈도우즈에서 로그인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윈도우즈 어드민이라던가 혹은 그러한 이제 비밀번호 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서 설정을 해서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만들게 되고요.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20분 정도라고 적혀져 있는데 보통 20분 내외로 많이 작업이 마무리되고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있어서 20분이 조금 넘어갈 때도 요즘은 있습니다. 보시면 템플릿 가상 머신에는 이렇게 뭐 필요한 마이크래프트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을 위한 오피스들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템플릿을 가상 머신을 게시를 해주시면 아까 입력하셨던 20대면 20대, 10대면 10대의 이 PC들이 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20대의 PC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이러한 게시는 이제 최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생성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외에 관리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주시는 기타 작업들입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관리 포인트나 이러한 부분들이 웹에서 이제 클릭과 조금 입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등록된 이메일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학생들이 아니라 타 사용자가 만약에 개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접속하면은 가상머신에 접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제어할 수 있도록 보시면 이 액세스 제한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등록하신 학생들의 이메일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제공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이 사용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학생들의 이메일 이제 오피스 365 계정 이메일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등록되지 않음과 이제 등록됨 두 가지의 상태가 나눠져 있는데 등록되지 않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이 최초 등록 링크를 통해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등록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 링크를 통해서 그 학생이 그 링크에서 로그인을 해서 PC를 이제 할당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2번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이 부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가상머신 하나를 할당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이제 그 학생에게 말을 해서 이제 PC를 할당받으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학생도 PC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이메일을 개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혹은 CSV 이 파일 형태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이메일들을 정리하신 뒤에 한 번에 업로드 해주시면 이 이메일도 한 번에 등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록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등록 링크는 이제 최초에 학생들이 PC를 할당받기 위해서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에만 사용하는 링크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labs.azure.com이라는 동일한 주소로 학생들 모두가 이제 접속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제 사용자당 가상머신 사용시간 할당이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PC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게 수업 시간 외에 이제 아까 등록하신 이제 일정 예를 들어서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뭐 PC가 켜진다라는 일정을 등록했을 때 그 일정 외에 학생들이 얼마나 개별적으로 PC에 접속해서 자신들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이 뭐 만약에 2시간 정도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2시간 동안 학생들은 그 PC를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학생들이 만약에 2시간을 다 썼다라고 했을 때는 뭐 1시간을 추가적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아까 일정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주 뭐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 맞춰서 월요일 뭐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일정을 지정하셔서 매주 반복되는 이벤트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ALS의 활용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뭐 리눅스 환경이라든가 혹은 뭐 개발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이러한 부분들을 동일한 환경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오류 없이 혹은 오류가 있더라도 모두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코딩 수업용 이제 PC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코딩 수업을 할 때 말 그대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시간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고 각각의 시간을 뭐 1시간씩만 준다거나 해서 이러한 시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시험용 PC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 시험용 표준 PC로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인크래프트라든가 이렇게 PC로 마인크래프트라든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각각 학생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 환경을 할 수 있는 PC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GPU 머신이라던가 뭐 조경 프로그램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사양의 VM을 여러 대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사양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저사양의 PC여도 각 소프트웨어에 맞게 필요한 사양만큼 템플릿에 등록을 해서 모두 한 40대에서 뭐 50대 정도 이제 복제를 통해서 여러 개 학교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사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환경들이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데, 비대면 이 전산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아직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조금 학생들에게 수업을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시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학생이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보여드리고 웨비나를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PC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 실행 중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가상머신의 연결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은 이제 제공받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이렇게 연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학생들은 이제 이 PC에 연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초에 학생들에게 공유해줬던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기본 자격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암호를 통해서 이 가상머신의 연결 버튼만 클릭한 뒤에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동일한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 VM에 뭐 아나콘다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 PC가 계속해서 학생들이 같은 환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애절 앱 서비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어렵게 생각이 됐었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화면 상단에 물음표 창 누르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내용 정리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